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마지막 단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도 멀지 않았고요. 이번 학기 끝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달리 이번 학기는 좀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남겨둔 마지막 단어는 보유일장서라는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요. 보자는 답하다, 회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서자는 서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장이라는 사람한테 회답을 하는 편지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제 편지글인데 기말고사에도 편지글이 최소한 이제 한 편 이상 이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 조금 이제 유의해서 봐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종신이라는 사람은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 명나라 때에 이르게 되면은 원대 그리고 그 이전에 금대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은 중국 한족들 특히 이제 지배계층에 속하는 엘리트 한족들이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고 특히 원대를 거치면서는 문화 말살 정책 때문에 어떤 중국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을 몇백 년 동안 어,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족이 지배를 시작한 명나라가 도래하자마자 여러 엘리트들이 바로 이제 문화적인 사업으로 나선 게 복고입니다. 복고. 그러니까 옛것을 찾자, 회복하자, 수복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치 아래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전칠자로 불리는 이몽량부터 왕정상까지 7명.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등장한 이반용부터 오국룡까지 7명. 후칠자입니다. 그 중에 종신 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서가문을 쓴 작가는 후칠자에 속합니다. 사실 전칠자, 후칠자 하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이몽양, 이반용. 그 중에 한 사람 딱 얘기하면 역시 이몽양이죠. 어,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 하경명, 왕세정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종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성격이 워낙 강직하다 보니까 당시 제1의 어떤 권세가였던 엄숭에 대항하다가 변방으로 편적당합니다. 그런데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편적가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이 사람은 그 편적지에 있었던 생겨났던 그 도적들을 진압하는 큰 공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 관계에 복귀를 하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병으로 병사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가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어떤 문학가였지만은 남겨진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알려진 게 그나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오래 사셨으면은 아마 훨씬 더 그 자기 어떤 음, 재주를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이 사람에 비하면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유일장이라는 사람은 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종신의 어떤 그 글쓴 제일 말미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종신의 고향 선배인데 재주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주를 펼칠 기회가 없었던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유일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후에도 이 편지가 쓰여진 이후에도 자기 재주를 펼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던 인물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편지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서간문을 생각하면은 기대하는 바가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 내에서 형성이 된 특수한 경험이나 예, 특별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글에서는 당시 권세가였던 이 엄숭 혹은 그 일가에 대한 위세를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게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현지글은 보통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아,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어떤 그 권세가에 아첨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조금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묘사가 된 점이 여러분이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해석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작품에 비해서 좀 재밌게 예, 우리 이번 한 3, 4개월 대장정이었는데 고정 강도 2학기 수업에 유미를 장식하기에는 적절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미를 장식하기에는 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첫 번째 도입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数千里外得长者识次艺书以长想义，即亦甚信矣。何至更如愧位则不才亦将何以报焉？书中情义甚殷及长者之不忘老父，知老父之念长者深也. 라고 했네요. 그래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보면은 선배, 나이가 드러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받는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저라고 해서 윗사람, 어르신 혹은 덕망이 있는 노련한 사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바로 류일장 이 편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끝에 보면은 네, 라오푸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신 글 쓴 사람의 아버지. 그래서 이 두 사람 원래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글 쓴 사람과 이 류일장과의 관계도 깊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서로 돈독하게 지내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을 되겠는데 그 전에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우선 여기 득자하면 얻다, 받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시 하면 여기서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츠 하면은 써준, 내려준 이런 거니까 보내주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장샹 하면은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찾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한자 한자를 해석해서 그것을 이어서 직역을 하면 또 말이 됩니다. 오랜 상념, 긴 상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것을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외자가 위로하다 이런 뜻이겠죠. 위로차 이제 이 글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이 루자가 뭐냐면 입다. 네, 이거 찾아보시면은 욕자가 뭔가 이제 수고스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수고스럽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이웨 이게 뭐냐면은 선사하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명사로도 쓸 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차이 하면은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재주 없는 저라고 해서 스스로를 겸양해서 낮춰서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욱더 그런 원래 뜻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향하면 장차 어떻게 어찌하여 사실 흐어는 어찌고 이 하면은 이엔에 그 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명사 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이에 보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셔는 깊다, 인 하면은 역시 이것도 깊다인데 이 셔는 이 깊음을 수식하는 거니까 아주 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这是 부왕 라오프 잊지 않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깊다 어떤 그 생각이 깊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해석을 같이 해보자면요. 수천리 밖에서 선배님께서 때때로 보내주신 편지글을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음, 오랜 상념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곧 아주 큰 행운이었다. 아주 심한 행운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이란 말은 없습니다. 어찌 예 다시 수고스럽게도 선물이 이르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예, 어찌 수고스럽게도 선물을 이렇게 이제 다 보내주시니 곧 저로서는 더더욱 장차 어찌 이 이게 이제 대명사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물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참 그 보답할 길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써주신 글 안에서의 정과 그 뜻이 아주 또한 깊어가지고 곧 깊었는데 이것은 곧 선배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잊지 않으신 것이고 이로부터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선배님에 대한 생각이 또한 지극했음을 또한 알겠습니다. 라고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